사회 구석구석을 발로 뛰어다니며 대중들에게 헌신하는 정의로운 경향신문이 됐으면 좋겠습니다. 의리로서 함께 가시죠. 경향신문 의리. 어떤 대중들께서, 국민들께서 많이 좀 지쳐 있었던 것 같다. 그러니까 어떤 그 불신의 시대, 사람과 사람을 믿지 못하고 그런 어떤 마음의 상처들이 있었는데 제가 이제 의리를 외치고 그거에 대해서 오랫동안 이제 계속 진정성 있게 했던 부분들을 인정을 해주신 게 아닌가. 조금이나마 나의 진심이 조금 진실하게 전달된 거 아닌가 차원에서 너무 감사드리고. 그러니까 그 어떤 그 국민들이 많이 지쳐 있고 상처받고 어떤 불신의 시대에서 힘들었다가 어떤 반사적으로 어떤 그 쌓여져 있던 것들이 어떤 이 한으로서 폭발한 것이 아닌가. 진짜 의리의 시대를 목말라 있었던 게 아닌가. 그러니까 그 당시는 너무 막 몸도 너무 아팠고 너무 놀랬고 한 일주일 동안 밥도 거의 못 먹었어요. 그러면서 뭐 어떻게 너무 이게 내가 힘 닿는 게 너무 약하구나. 내가 슈퍼맨이 정말 그때 계속 상상하고 내가 꿈을 꿨던 게 정말 내가 어떤 그 영화 속에서 나오는 그런 슈퍼맨이 되고 싶었어요. 그게 못 됐던 게 너무 막 내가 왜 난 뭐 터프가이고 막 의리사나인데 이런 상황에서 내가 도와줄 수밖에 없는 게 없다. 난 잠수부 자격증도 없었고 여기 다시 뭐 회자를 또 하시니까 자꾸 괴롭습니다만 그것은 이게 특히 이제 배우기 때문에 그 감정이입을 역지사지로 상대방의 입장에서 자꾸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 이제 습관이 있어서 더욱더 그렇습니다. 그러니까 내가 그 학생의 부모라면 아빠였다면 또 혹은 내가 우리 아이들이 그 상황에 처해 있었더라면 정말 그거는 그렇죠. 상상할 수가 없죠. 그러니까 그 분들의 마음이 어땠을까? 그 당시에 그 학생의 엄마 아빠를 불렀을 때 마지막 순간에 또 눈물이 자꾸 왜 눈물을 왜 다시 꺼내시냐 이거죠. 자꾸 이제 잊고 싶은데 이거 잊으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기억을 해야 되지만 계속 눈물만 흘려서는 안 된다는 거죠. 근데 그러니까 그 생각하면 가슴이 찢어지죠. 그리고 거기서 대한민국 의료 사나이가 도와주지 못한 게 너무 한이 되는 거죠. 현실이 무거운 바위처럼 그것을 전환하기가 힘들다 할지라도 끊임없는 계란으로 바위치기를 한다 하더라도 끊임없이 던져야죠. 어느 날 어느 시기에는 기적과 같은 저는 정의로운 뭔가 하늘의 빛이 내리는 날이 있을 것이다. 그 날을 위해서 아무리 현실이 막혀 있고 그것이 무거운 바위돌로 감싸져 있다 하더라도 끊임없이 노력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. 제가 의외로 저는 책을 눈은 안 좋습니다만 책을 무지하게 많이 읽었어요. 그러니까 특히 이제 소설보다는 이제 뭐 소설도 물론 읽죠. 근데 뭐 에세이 수필이나 또는 어떤 그 인생의 철학적인 어떤 그런 걸 많이 읽죠. 근데 일단 뭐 책 중에서 이제 소설 중에서는 그러니까 그 김홍신 작가님이 아까 말씀드린 인간시장의 어떤 그 정의감에 제가 그 김홍신 선생님의 인간시장 때문에 제가 정의감이 생겼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. 그 정도로 정말 제가 존경하는 분이시고
그러면서 제가 또 이제 어머니 영향을 또 받았죠. 어머니가 이대 국문과 나오셨어요.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은 이제 책들을 이제 접하게 되면서 제가 시가 나오는 거죠. 예, 시가 뭐 그냥 나오겠습니까? 예.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뭐 그러면서 어떤 좌우명이나 가치관들이 형성이 된 거고, 그 안중근 선생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. 예, 견리사의 견유수명. 예? 견리사의 견유수명. 어떠한 이익이 있을 때 그것이 의를 위한 이익인가를 한번 좀 생각해보고, 견유수명. 아무리 위험한 일일지라도 그것이 옳은 일이다 생각이 되면 목숨을 걸을 수 있어야 된다. 그런 말씀입니다. 그런 것이 이거 일반인은 못할 것 같아. 그러니까 제 좌우명 중에 이제 하나고, 좌우명 중에 뭐 의리도 있지만 정의죠. 정의롭게 살자. 그게 좌우명인데, 그 정의는 정의란 단어가 이제 뭐 영어로 따지면 저스티스, 어떤 뭐 하지만 거기서 제가 좀 더 추가를 시킨다면은 정을 더 넣고 싶어요. 그러니까 어떤 사회적 어떤 관습이나 질서 규범을 넘어선 인간적인 어떤 정으로서 사회적으로 상대적 약자를 보호하고 지켜주는 그 마음이 더해진다면, 그것을 또 실천하게 된다면 그것이 진정한 정의로운 정의 아닌가, 라는 생각이 되고요. 말의 화살이 쏘면은 다시 되돌아오지 않습니다. 한 번 쏜 화살은 돌아올 수 없기에 그 한 번 내뱉은 말에 대해서는 지키는 게 의리죠. 약속을 지키는 것이 일단 의리다라는 거고, 누구나 이제 그 자기가 생각하는 어떤 그 시각에서 이제 인생을 그 바라보고 어떤 가치관으로서 이제 형성돼서 이제 인생을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? 근데 그 인생의 가치의 척도, 행복의 기준, 그 기준이 내가 그렇게 조금 검소하게 아껴서 그냥 조금 덜 맛있는 거 먹고 살면서 정말 나보다 더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나로 인해서 조금 더 그 상황에서 좀 벗어날 수 있다면 그게 정말 행복한 거거든요. 그것이 어떻게 보면 당연한 행복인데, 그것이 이 세계는, 지금 현재 이 물질 세계는 그것이 왜 이해가 안 된다. 왜 김보성 와이프는 뭐 성모 마리아냐, 뭐 이렇게 무슨 사람들을 얘기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. 그냥 저는 뭐 그런 걸 계산하거나 그런 성격이 아닙니다. 계획을 하거나 진짜 사모님이 대단하신 것 같아. 그러니까 우리 와이프도 그냥 의리 있고 검소한 사람, 같이 이제 그 처음에 결혼할 때 약속을 지키는 사람,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. 처음에 결혼할 때 무슨 약속하셨어요? 이렇게 됐습니다. 그러니까 그냥 먹고 살 수만 있다면 굶어 죽지 않고 그냥 한 뭐 평범하게만 살 수 있다면 어떠한 평균 이상의 어떤 이익은 그것이 의를 위한 이익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자. 그래서 그것은 100% 사회 환원하기로 약속을 했던 거죠. 그것을 우리 와이프도 같이 지키고 있는 것뿐입니다. 예전 인생은 이렇게 이 굴곡의 흐름입니다. 그러니까 정말 땅을 제가 쳐봤기 때문에 그때보다는 얼마나 너무 감사한 거죠. 너무 감사한 거고, 그거 과거를 모르는 사람은 또 사람이 아니죠. 그러니까 항상 제가 이제 그 후배들한테도 인생을 이렇게 끊어서 보지 말아라. 산의 정상에 있을 때 저 땅 끝까지 머리 숙일 줄 알아야 되고, 저 땅 끝에 절벽에 떨어졌을 때도 만약에 아무리 힘들다 할지라도 그때 비로소 사나이의 배짱이 필요한 거다. 배짱이란 게 누구 앞에서 그냥 뭐 말도 안 되는 고집을 부리면서 나 힘세, 이게 배짱이 아니다. 정말 어떻게 좀 불운하게 열심히 살았는데, 최선을 다해서 살았는데 좀 이게 운이 좀 안 좋아서 어렵게 됐을 때, 그때 난 다시 일어설 수 있어. 그게 바로 진정한 사나이의 배짱이다. 이런 말씀 드립니다. 그러니까 저는 그 약속을 지키고 있는 거죠. 네.